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맨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유닉스의 특징, 그리고 기타 운영체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유닉스, 리눅스, 뭐, 비슷하죠. 그죠? 네, 운영체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닉스는 1960년대 AT&T 벨 연구소, 그리고 MIT 공대, 제너럴 일렉트릭 공동 개발한 운영체제입니다.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대화식 운영체제로 소스가 공개된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공개됐다라는 건 정말 파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소스를 볼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그 봉사?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개방을 한 거라고 보셔야죠. 그죠? 초기 운영체제는 멀틱스이고 대부분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이 높고요. C 언어가 특징이 이식성이 높았잖아요. 그죠? 장치와 프로세스 간의 호환성이 높고요. 다중사용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다중사용자. 다중작업, 야,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모르겠구나. 자, 미안합니다. 1960년대면 다중작업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도스나 뭐 CLI도 배웠지만 윈도우잖아요. 윈도우가 있는데 이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초창기 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윈도우 홈? 네, 윈도우스 홈이라는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 운영체제는 여러분만 사용하는 운영체제예요. 그죠? 누가 들어오면 해킹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네이버를 생각해 볼까요?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블로그를 네이버에서 하니까 네이버라는 운영체제가 아니고 회사가 있어요. 네이버라는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나만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그 컴퓨터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다중사용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운영체제가 바로 유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중작업도 가능하고요. 다중사용자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로그인도 하시고요.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원별로 관리도 되고 되게 편한 그런 운영체제가 된 겁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쉘이라는 게 있어요. 쉘. 명령을 해석하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명령어를 칠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을 치면은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명령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쉘입니다. 쉘. 이 사람이 어떤 명령 친 거야? 그래? 알았어. 실행해야지. 뭐 이럴 때 쓰는 게 쉘이고요. 커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커널은 얘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도 되게 자주 출제되는 용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운영체제의 핵심입니다. 운영체제 핵심으로 컴퓨터 자원을 사용자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관리. 뭘 이렇게 읽다가 운영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뭐 관리합니다. 막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커널 찍어? 커널이야. 그건 커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세스 관리합니다. 프로세스가 뭐였어요? CPU가 지금 작업 중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프로세스 스케줄링 및 동기화, 생성 제거, 시작 정지,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억 장치를 관리합니다. 이 관리. 프로세스에게 메모리 할당과 회수 관리 기능을 담당합니다. 관리를 담당합니다. 주변 장치도 관리합니다. 입출력 장치 스케줄링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파일도 관리합니다. 파일의 생성, 삭제, 변경, 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 핵심입니다. 관리, 커널입니다. 명령 해석, 쉘입니다.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건 뭐겠어요? 얘라고 보셔야죠. 그죠? 사용자가 명령을 치는 거니까요. 나랑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요.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자, 잠깐 다시 한번 할게요. 유닉스는 대부분 무슨 언어로 되어 있다고요? 네, C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멀티 유저입니다.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 가능합니다. 네, 다중사용자입니다.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부트 블록이 있고요, 슈퍼 블록이 있고요, 아이노드 블록이 있고요, 데이터 블록이 있어요. 데이터가 저장돼 있겠죠, 그죠? 네, 부팅에 관련된 게 저장돼 있겠죠. 슈퍼,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죠? 모두 다 저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트 블록은 부팅 시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부팅할 때 필요한 코드가 저장되고 있는 블록을 부트 블록이라고 합니다. 부팅할 때 꼭 필요한 파일을 시스템 파일이라고 했었어요. 전에. 자, 슈퍼 블록입니다. 전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슈퍼예요, 슈퍼. 아이노드입니다. 각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블록을 말합니다. 아이노드. 데이터 블록입니다. 디렉토리별로 디렉토리 엔트리와 실제 파일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자주 나왔던 문제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구나. 또 모르잖아요. 그죠? 나올 수 있죠. 어차피 시험 범위인데, 그죠? 자, 리눅스의 개요입니다. 발전된 거죠. 유닉스에서 이 리눅스로 갔습니다. 유닉스는 CLI 환경이에요. 사실은요. 유닉스는 제가 대학에서 유닉스 운영체제 가지고 저희 과 학생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된 상태에서 채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크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수업 끝나고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채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CLI 방식이야. CLI. 그러니까 마우스 있고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유닉스 운영체제는. 근데 리눅스는 이제 그 GUI 환경을 제공해주는 걸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 리누스 토발스라는 사람이 자유 소프트웨어, 프리 소프트웨어 정책하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재배포가 가능하도록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운영체제입니다. 완전하게 소스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공개한 그런 운영체제가 리눅스입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플랫폼에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재배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플랫폼이라는 게 뭐 운영체제 상태가 뭐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이든지 간에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경우는 글자만 되는데 나 여기다 그림을 한번 넣을 수 있게끔 해볼까? 그래서 한번 개발을 내가 해가지고 걔를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요. 대부분의 특징이 유닉스와 똑같습니다. 리눅스는 수천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코드를 보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그 발생 시에 다수의 개발자가 수정에 참여해서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윈도우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일반인들보다는 전문가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는 여러 공개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윈도우는 이제 MS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버그 발생되면 수정해가지고 업데이트 번호 올리고 패치 받게끔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중구난방이잖아요. 사실은 개발자들이 아주 많지만 일반인들보다는 전문가들이 주로 쓰는 운영체제가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유닉스 명령어가 있습니다. 같은 리눅스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유닉스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닉스 기본 명령어가 있습니다. LS예요. 리스트를 보여줘. 리스트 약자입니다. 도스의 dir. 그러니까 윈도우 CLI 명령 했었잖아요. 같이 좀 봐두면 좋습니다. 같이 봐두면. 자, pwd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 경로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지난 시간이었나? CLI에 대해서 수업할 때 프롬프트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유저가 있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고 깜빡깜빡거리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프롬프트가 로컬 C에 A라는 폴더 안에 B라는 폴더야. 여기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유닉스는 그 경로를 몰라요. 그냥 단순히 달러 형태로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깜빡깜빡거려요. 여기 써도 이거, 여기 써도 이거.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pwd를 쳐주면 현재 내가 어디 있어? 라는 그 경로를 표시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uname입니다. 시스템의 이름과 운영체제와 버전, 그리고 호스트명, 하드웨어 정보 등을 표시하는 게 바로 uname이고요. 요렇게는 자주 나왔습니다. 시험에. uptime, 업타임이라고 있네요. 그 시스템의 가동 시간, 시스템이 가동한 게 언젠지, 현재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평균 부하량이 어떻게 되는지, 부하량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컴퓨터에 열이 받았냐. 그러니까 많이 접속해가지고 막 다운되기 직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업타임이고요. 얘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얘도 파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도스에서 그 파일 내용을 볼 때 타이핑이라고 제가 타이프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닉스에선 캣이에요. 캣, 고양이가 타이핑해요. 고양이가 타이핑 친다고 생각하세요. 고양이가 타이핑 치네. 네,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이 바로 cat입니다. chmod, 얘도 좀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파일의 보호 모드를 설정해서 사용 권한을 지정할 때 쓰는 거예요. 사용 권한.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왜 필요할까요? 많이 쓰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냥 내 컴퓨터라면 나만 쓸 수 있어. 그럼 사용 권한을 뭐 굳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 권한을 줄 때 chmod라는 걸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는 이제 오너죠, 오너. chown. 그래서 소유자를 수정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abc.txt라는 파일의 소유자를 man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한테 주겠다. 네 거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cp, 카피입니다. 많이 나왔던, 얘도 많이 봤던, 얘도 카피 약자예요. 다 약자로 거의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일 혹은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명령입니다. 도스의 카피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rm입니다. rm, 파일 삭제입니다. 예, del이죠. rmdir, 디렉토리를 삭제합니다. mk, make입니다. md, 도스의 md죠. mkdir,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cd, 똑같아요. 얘는 chdr, change 디렉토리, cd, 디렉토리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뭐 똑같은 명령입니다. 요것도 똑같은 거고요. 됐죠? 다음요. 네, MV입니다. 도스에서 move였었어요. move. move라는 게 이제 MV로 되는 거죠. 파일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txt를 요 경로로 이동하세요. 이름은 바꿀 수 있죠? 한다.txt를 main.txt로 변경하세요. 변경해서 이동하세요. 뭐 이런 거죠. tar, 얘도 많이 나왔던, 많이 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묶는 거예요. 다수의 파일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요. 이거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진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 여행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카톡으로 뭐 당연히 보내면 다 보내지는데 이메일로 보내려면은 한 100장 되면은 이걸 언제 다 보내고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압축하죠. 그러니까 압축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는다. 압축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find, 파일을 찾습니다. grep, 특정 문자열을 찾을 때 씁니다. 특정 문자열을 찾는구나. find는 파일을 찾는구나. fork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하위 프로세스를 호출하고 프로세스를 복제할 때 쓰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주 봤던 문제는 아니니까 다시 지웠다가 다시 자주 봤던 명령어들입니다. 네. exec,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예요. 원래 확장자가 그 파일명이 있고 확장자가 exe라고 되어 있는 게 보통 실행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령을 내가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거나 아이콘이 요런 확장자가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행 파일 확장자예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ait입니다. 포크죠. 포크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거였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이걸 또 하고 exec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상위 프로세스가 하위 프로세스 종료 등의 이벤트를 기다린다. 자식 프로세스의 하나가 종료될 때까지 부모 프로세스를 잠시 중지시킨다. 자식이 끝날 때까지 부모가 기다려준다. wait입니다. fsck,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고 보수합니다. 예,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여기에 기록된 파일을 검사하고 보수한다. fsck, id, 사용자의 로그인명, id, 그룹 id 등을 출력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이디를 모를 때, 로그인명이 뭔지 모를 때, 뭐 그럴 때 씁니다. rest입니다. 시스템 부팅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사용자의 로그인과 로그아웃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로그인했다가 로그아웃하는 그 시간, 그 정보, 그것까지 보여줍니다. 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현재 시스템에 접속해 있는 사용자를 표시합니다. 옛날에 그 카톡 말고 그냥 카톡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네이트였나요? 네이트? 채팅이 있었는데 딱 내가 들어가면 친구들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칼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칼라로 보이고 로그인 안 하면 이제 흑백으로 보이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기능이 있나? 기억이 나나?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면 뭐 제가 지금 설명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100명이야. 100명인데 이 채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플이 있는데 옛날에 네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네이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100명 중에 100명이 맨날 등록해 있습니까? 맨날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들어왔다 그럼 10명이 칼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 그게 보이도록 하는 거, 그게 who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응용하는 거예요, 그런 게. get PID, 자신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얻을 때 쓰는 거고요. get PID, 부모 프로세스 아이디를 얻을 때 쓰는 겁니다. 네. 자, 동그라미 친 게 자주 나왔던, 제가 자주 봤던 문제. 저는 이제 경력을 오래됐잖아요, 그죠? 저는 필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학습하기 때문에, 네, 많이 봐왔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요. 그렇다고 제가 동그라미 안 친 건 안 나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알아두셔야죠, 그죠?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쭉 봐야죠, 그죠? 봐야 됩니다. 저는 자주 나왔던 것만 동그라미 칩니다. 네, kill. 네, 자주 나왔습니다. 프로세스를 강제로 중지할 때 씁니다. PID, 프로세스의 고유 번호를 이용해서, PID가 고유 번호구나, 프로세스 아이디구나, 알았어. 종료할 때 씁니다. 강제로 종료할 때. 1, 2, 3, 4라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강제로 종료할 때 씁니다. kill all입니다. 프로세스의 이름을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프로세스 이름이 한다인 모든 것들을 종료합니다. PS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뭐가 있는지, 현재 CPU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뭐야? 현재 지금 CPU가 되게 바쁜 것 같은데 어떤 것 가지고 일하고 있니? 그걸 보여주는 거죠. PS 누르면. 탑입니다. 시스템의 프로세스와 메모리 사용 현황을 표시합니다. 마운트와 언마운트, 서로 반대되는 거겠죠. 기존 파일 시스템에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서브 디렉토리에 연결한 그런 마운트고, 해제하면 언마운트가 됩니다. ifconfig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거나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내 시스템에 지금 네트워크 정보, IP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IP config인데 유닉스에서는 제가 IF config라고 말씀을 드렸나? 네, 그렇습니다. 윈도우에서는 IP config입니다. 호스트입니다. 도메인명은 알고 있어요. 도메인은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주소잖아요. 도메인은 알고 있는데 IP를 모를 때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호스트라는 명령을 씁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은 chmod라는 게 있었어요. chmod. 이게 뭐냐면 그 소유 권한을 줄 때 쓰는 그런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카페에 그냥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손님. 그리고 여기에 회원이 있어요. 회원. 그리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의 권한을 줄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손님은 들어오면 게시글을 읽어는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리드. 회원은, 이건 제가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모든 권한을 줄 수도 있겠죠. 운영자에 따라서. 자, 우리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은 읽고 쓰는 걸 할 수 있는데 어떤 뭐 게시판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건 못해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주인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야지. RWX. X가 실행이에요. 실행.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있어요. 이게 권한이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묶음씩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면 얘가 주인, 회원, 손님, 이런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진법 변환 배웠으니까 시언어 할 때, 그래서 얘가 1의 자리, 2의 자리, 뭐 4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1, 2, 4니까 4잖아요. 그죠? 4라는 권한, 만약 숫자로 표현했을 때 4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읽기가 주어졌구나. 1, 2, 4잖아요. 2랑 4를 더하면 6이잖아요. 6이라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면 RW. 읽기하고 쓰기가 가능하구나. 1, 2, 4인데 모든 권한을 다 줬네. 7이면 7은 모든 권한을 다 줬구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니다. 소유자한테는 이걸 줬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룹이 이제 회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RW 권한을 줬고요. 비회원한테는 R 빼기 빼기예요. 그러면 쓰기가 안 되고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RWX, RW 빼기, R 빼기 빼기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룹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 뭘까요? 그러면 실행입니다. 이 빼기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3개씩 끊으면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요. 다음은 기타 운영체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iOS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애플이죠. 그죠? 안드로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 예. 그러니까 애플사에서 개발한 유닉스 기반의 모바일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하드웨어의 번들이고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사 제품만 가능합니다.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폐쇄형입니다. 왜? 애플사에서 만든 것만 가능하니까요. 안정성과 보안성이 높습니다. 폐쇄형이기 때문에 걔네들끼리만 할 수 있으니까. UI나 UX가 통일되어서 사용성이 직관적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최적화가 우수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앱 심사 기준이 엄격해서 품질 관리가 철저합니다. 단점은 뭐겠어요? 자기들 거밖에 안 돼요. 이게 참 큰 단점이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입니다. 구글이 개발한 리눅스 기반 모바일 운영체제로 무료입니다. 무료.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휴대용 장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계를 팔기만 하면 돼요. 기계를. 됐습니까? 모든 기계에 다 안드로이드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플 거만 자기 거 써야 되고요. 됐어요? 대표 기기는 삼성 갤럭시가 있고요. LG, 구글 픽셀, 샤오미 이런 게 있고요. 앱스토어는 아시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죠. 그죠? 외부 APK라는 확장자가 있어요. 저거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되죠. 그죠? 되게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해커가 뭘 보내줬는데 나도 모르게 주차 위반 문자 왔는데 눌러보세요. 그럼 딱 누르면 또 난리 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서 개방형 소프트웨어고요. 개방형 운영체제로서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면은 앱 순서라든지 이렇게 화면 있잖아요. 화면 같은 거를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했으면은 컬러를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난 이런 컬러를 원해요.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나 코틀린 등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작성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는 도구가 자바와 코틀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구나. 생산성이 높고요.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제조사나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기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보안 이슈 가능성이 있어서 외부 앱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해킹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iOS라는 거를 애플 많이 쓰니까 애플 폰도 많이 쓰니까요.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이 GUI라는 거 제가 옛날에 교수님한테 들었나?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UI 방식으로 만들었던 그 윈도우라는 이 운영체제가 정말 최고의 발명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GUI 방식을 생각한 사람은 윈도우를 개발한 MS사의 빌 게이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으로 구현한 사람은 애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수한 건 뭐냐면 컴퓨터가 맥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에서만 자기 운영체제가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IBM이 개인용 PC로는 거의 꽉 잡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정확한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기 거만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기계를 꼭 굳이 새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나는 컴퓨터가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사겠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iOS라는 게 있고 안드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애플에서만 돌아갑니다. 얘는 그냥 웬만한 모든 기기에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장단점입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